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패전한 서독이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하였던 이를 나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듯이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제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한 1962년부터 1997년 구제금융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뤄낸 사실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우리는 이 시기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962년부터 1997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연도별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정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시기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어느 정도 발맞추어 성장한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 1980년도에는 지난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해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이 꾸준히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을 두고 외국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4개의 국가들을 아시아의 네 마리용, 네 호랑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였죠. 아울러 세계은행은 1965년에서 1980년대까지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분석한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보고서에서도 이 기간 중 세계 경제권을 통틀어 동아시아권이 최대의 성과를 보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이 보고서의 말미에는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경제권 속에서도 단연코 한국이 최상의 성과를 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단순한 국제정세의 흐름만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권에서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아시아에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경제성장조차 하지 못하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어 다양한 운송산업 등이 발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교통인프라는 철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 자동차가 부유층들이나 가질 수 있던 비싼 사치품이었던 데다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만들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시 정부는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로 인해 여객과 화물수송이 발전한 것뿐만 아니라 산업과 도시의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제철소를 건립하면서 기존의 경공업 중심의 산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공업으로 한 단계 발전해 나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제철소를 건립하는 데에 있어 미국 등의 반발을 가져왔지만 당시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종합제철소 건립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었죠. 그리고 채산성이 낮아 한 차례 연기된 끝에 1960년대 말부터 공장 건립을 시작했고 10년 이상 발전 설비를 꾸준히 늘리면서 채산성을 달성하며 중화학공업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든든한 기반 산업이 되었죠. 지금도 우리가 성장하던 기간 동안 발을 맞추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이젠 중화학공업을 넘어 첨단 산업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 경공업 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중화학공업으로 한 단계 발전한 것이 당시에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일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들어와서 각광받는 첨단 산업의 다른 선진국들과 발맞추어 갈 수 있게끔 해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이야기의 메인 주제이자 지역사회 개발운동이었던 새마을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1970년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거론하면서 동년도 5.6월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전개된 농촌계몽 운동이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새마을 운동의 구체적인 부분 내용을 설계한 사람은 건국대학교의 부총장으로도 지냈던 유태영 박사님입니다. 과거 기회가 되어 약 10여 년간 유럽의 여러 나라와 이스라엘 등을 다니며 농촌 계몽과 현대화에 대해 연구하고 이스라엘에서 농업교수를 역임한 경험이 있는 유태영 박사는 10여 년의 공부 끝에 귀국하여 새마을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상황이 딱 맞아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당시 쌍용양해가 생산하는 시멘트 재고가 쌓여서 회사가 위태로워지자 정부가 시멘트를 모조리 사들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당시 세워졌던 새마을운동 계획과 결합되면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죠.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71년부터 3에서 4년간의 간격으로 기반 조성 단계, 자조 발전 단계, 자립 완성 단계, 그리고 민주복지 완성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초가집을 없애고 현대화된 주택을 건설하고 농기계 등 첨단 장비를 보급하며 기존의 흙길을 시멘트, 아스팔트 길로 포장하며 도시 및 도로 미화 사업을 진행하고 새마을 지도자를 양성하고 각종 교육을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배급받는 시멘트를 안 쓰고 섞이는 마을은 다음 지원 대상에서 빼는 식으로 하여 스스로 자극받게끔 한정과 자발적인 경쟁을 각 마을에 유도한 것은 지금 봐도 대단히 뛰어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도 새마을 운동은 전국적인 생활환경 및 국민의 위생을 개선하고 농노동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농촌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끔 하였기에 대단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과거 사진을 보면 여지없이 등장하는 초가집이 사라진 계기가 새마을운동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도 농촌에서 새마을운동이 가지는 영향력과 의미는 대단하죠. 아예 새마을운동 마크가 그려진 모자가 농촌을 상징하는 물건 중 하나로 자리 잡기도 했고 TV나 드라마에서도 이 모자가 이장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니까요. 더불어 외국학계에서도 이 새마을운동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특히 외국학계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한국식 참여형 개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즉,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도시화와 대비되는 농촌 지역에 잘 살아보기 혹은 농촌 마을의 발전 외에도 대기업 탈중심화 지향 정책 등 당시 한국에서 진행된 산업합리화의 측면,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녹색혁명 담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들과 연결되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상징되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새마을 운동이 없었다면 이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기에 한국의 경제발전과 새마을 운동의 성과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당시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은 상업용 곡물 생산과 노동력 공급의 기지로 그 역할이 부여되어 충실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국학계에서는 새마을운동이 단순히 인프라 보급, 농촌의 발전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크게 관련 없어 보이는 산업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은 1988년도 제5공화국과 관련된 비리 문제 때문에 잠시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재탄생하여 새롭게 사업을 전개하면서 현재도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그 영향력이 줄어든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을 넘어서 이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을 비롯한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며 속속히 새마을운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은 2004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산하 경기도 새마을회의의 지원으로 새마을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이를 이어오고 있죠. 2004년에 가장 먼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울란타바르에서 40km 정도 떨어진 나나리우군 알타이 11마을은 수도의 외곽에 형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몽골의 빈민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이 마을은 규모, 밀집성, 도시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새마을 운동에 적합한 지역이었고 무엇보다 도시화에 따른 빈곤 심화 지역으로 새마을 운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빈곤 감소라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는 점이 새마을 운동 지원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모든 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 몽골 지역 주민들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전무했죠. 거기다가 사업이 시작될 때 몽골의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사업 대상지인 나나리우군 지방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 않았으며 따라서 호응도 별로였습니다. 그러나 몽골인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이해가 부족한 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단 해당 새마을 운동 시범마을 운영 사업을 기반 조성 단계와 자립 완성 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했는데 기반 조성 단계의 사업은 주로 마을 공동 환경 개선 사업, 소규모 시범 소득 사업 형성, 주민의식 고취와 새마을 정신함양에 주력했으며 자립 완성 단계에서는 사업 지역의 수익 사업 형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취했죠. 그리고 나름의 성과를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물적 인프라 사업으로 마을 공동우물 건립, 마을 회관 건립, 다리 건설 등을 성공시켰으며 수익 사업으로 채소밭을 공동농장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도 생겨났습니다. 우물 사업의 경우 초기 공동우물 이용 가구 수가 46가구에 불과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90가구로 증가했고 마을 회관의 경우에도 이용 주민 수가 500명 이하였던 것이 700명으로 증가했죠. 이러한 변화는 마을 주민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익 사업은 공동농장이기 때문에 소액이긴 하나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었고, 이외에도 젖수목장, 양모사업, 벽돌공장, 재봉틀 구입을 통한 간의 자영업자 육성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몽골 주민들을 초대하여 연수활동을 시켜주는 등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식을 함양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죠. 이렇게 나름의 가시적인 성과를 몽골 주민들도 체감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실질적인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자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더불어 몽골에서는 해외 최초로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새마을운동이 실시되고 있던 알타이 11마을을 넘어서 계속해서 새마을운동을 도입하는 마을과 주들이 늘어나 몽골의 대부분의 주에서 새마을운동 조직본부가 생기는 등 몽골 전역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정부의 지원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타르의 새마을 중앙에는 몽골 정부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자체 새마을 연구원을 건립하려는 계획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몽골에서 불었던 새마을운동 열풍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에만 해도 몽골의 울란바토르시 공무원들과 새마을운동 지도자 26명이 경기도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기도 하였죠. 오늘은 이렇게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와 그 중에서 해외로까지 전파되기 시작한 새마을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몽골뿐만 아니라 지금 콩고, 가나, 케냐, 남아공, 미얀마 등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수입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고, 이를 수입해간 다양한 국가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연수생 신분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끈기 있고 열정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 등 다양하지만 시간적인 한계상 다 소개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다른 부분도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를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선진국의 반열을 오르게끔 하는데 톡톡히 공헌했던 새마을운동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